이미 우리 학원 다니고 있는 학생 있나? 그냥 선생님 궁금해가지고. 다른 애들은 다른 학원 다니는 거지. 일단은 첫 수업이니까 선생님 소개부터 먼저 할게. 선생님 이름은 상찬이고, 그 다음에 어디 졸업했냐면 서울대학교 수학과 졸업했어요. 그래서 수학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너네들한테 최대한 많이 알려주려고 하니까 너네들이 열심히 잘 들으면 대수, 물론 쉬운 과목은 아니지만 잘 배우면은, 그 복습도 잘하면 최대한 많은 걸 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쉽게 알려주고. 뭐 혹시 선생님한테 궁금한 점 있나? 소개는 여기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원에서 좀 대충 알려주면은, 선생님 이거 책 준 거 있지? 이거 책을 워크북이라고 그러거든요. 워크북 소개 있잖아. 워크북은 정석, 보기 문제 빼고 다 모아놓은 거. 그래서 정석 숙제는 이제 워크북에다가 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많이 힘들긴 하겠지만 숙제 안 하면은 무조건 남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최대한 다 해오시고. 그리고 수학이 혹시 나는 쉽다 하는 사람 있나? 나는 수학이 쉽다. 솔직하게. 그래? 나는 수학이 최소한 그래도 재밌다 하는 사람 있나? 뭐야, 재밌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수학이 쉬운 과목은 아니다. 어려운 과목이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방학 때 피곤하게 이제 아침 9시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 어려우니까. 그렇지. 그래서 너네들이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확실히 알고 가야 되는 게, 대수 특강 한 번 들었다고 대수를 완벽히 다 하고. 이름이 어떻게 돼? 이석주. 대수강 한 번 들었다고 대수를 완전히 마스터한다고 당연히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건데, 쉬울 거 아니야. 근데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강 수업 특성상 책을 정석밖에 못 풀잖아. 어떻게 그 문제집 한 번 풀고 완전히 다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개념은 선생님이 최대한 알려줄 건데, 이제 어려운 문제들 훈련은 사실 특강 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원반이니까. 그래서 너네들이 최소한 선생님 출석 확인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글쓰기 많죠? 네. 정호진, 이선호, 신재희, 박민규. 박민규 하나, 둘, 셋, 넷, 다, 요거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바쁘겠지만 너희들이 최소한 복습 같은 건 잘 하세요. 그리고 센 문제 좋으니까 센 문제 풀고 시간계까지. 알겠지? 그리고 우리 수업은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이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동안 시험이에요. 그리고 시험 시간은 1시간이긴 한데 부족하면 더 써도 돼. 선생님 최대 20분까지는 더 줄게. 알겠지? 그리고 혹시 또 궁금한 사람 있나? 오늘도 시험 칠 거야. 근데 뭐 칠 거냐면 그냥 공수 1, 2 전반적으로 볼 거고, 20문제씩 볼 거예요. 20문제씩. 또 없나? 그럼 바로 수업 시작합시다. 할 게 많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깨가 살짝 불편해가지고 글씨체가 좋진 않거든, 실판에 쓸 때. 그래서 만약에 너네들 글씨 잘 못 알아보면 꼭 다시 질문해. 알겠지? 그냥 모른 채로 넘어가면 안 돼요. 어깨를 좀 잘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정석책은 거의 볼 일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보라고 할 때만 보면 돼. 워크북만 거의 보면서.
아우. 맞아, 맞아. 자, 첫 단원 제목이 뭐지? 지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네들이 알고 있는 사실 간단하게 복습해보자. 실수는 알죠? 실수 바로 다음으로 넓은 수가 뭐야? 아니 바로 다음으로 넓은 수가. 그치, 복소수지. 복소수 중에서 실수가 아닌 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었지? 허수. 근데 너네들이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거, 복소수랑 허수는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복소수는 실수랑 허수를 같이 포함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많이 하는 거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3-1 제곱근담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A가 양수일 때 A의 제곱근 내 정의가 뭐야? 뭐야? 다 아는 거잖아. A의 제곱근의 정의가 뭐야? 뭐야? 하준아 뭐야? 그래. 제곱하여 A가 되는 수인 거지. 근데 우리가 이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뭐라고 쓰기로 약속한 거야, 기호로? 그렇지. 루트 A랑 또 뭐가 있죠? 마이너스 루트 A가 있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중에서 양수를 루트 A로 쓰기로 약속한 거고, 그럼 음수는 이제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얘가 제곱근 A의 정의가 뭐야? 그치. 맞긴 잘 얘기했네. 근데 사실 제곱근 A는 정의라기보다는 이거 어떻게 읽어? 루트 A라고 읽죠. 근데 이 루트의 한글 이름이 뭐야? 루트의 한글 이름? 제곱근이잖아. 그래서 사실 제곱근 A는 그냥 얘를 읽는, 한국어로 읽는 그냥 방법인 거야. 루트 A는 영어로 읽는 거고, 한글로 읽으면, 한국어로 읽으면 제곱근 A인 거야. 그래서 정확한 얘기는, 그러니까 정확히 질문하려면 루트 A의 정의를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건 아까 얘기했지만,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중 무슨 수? 양수인 거 알죠? 그치? 자, 그럼 이제는 뭐 할 거냐면은 이 제곱근이랑 루트의 정의를 확장시킬 거예요. 알겠지? 제곱은 A의 n제곱근과 n제곱근 A의 정. 이 기호 읽는 방법, n 없으면 그냥 제곱근 A라고 읽으면 되죠. 얘는 n제곱근 A로 읽으면 돼요. 되네. 자, 오늘 첫 번째 A의 n제곱근 부터 정의합시다. 그 n제곱근 정의는 이 제곱근 정의 거의 그대로 가져오는 거거든. 제곱근 정의가 뭐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인 거잖아. 오늘은 n제곱근은 정의가 뭘 것 같아? 그렇지.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인 거야. 그렇지?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모든 수라고 할게요. 모든 수.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방정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xn승이 A가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맞아? 여기까지는 다 알지?
얘라 근데 얘가 몇 차 방정식이야? n차 방정식이지. 그 다음에 이제 다 알고 있나? n차 방정식의 근은 복소수 범위에서 무조건 몇 개 있어요? 무조건 n개 있는데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 지금 알면 돼. 몰라도 n차 방정식의 근은 복소수 범위에서 무조건 몇 개 있어요? n개 있다고. 그래서 a n제곱근은 무조건 몇 개 있는 거야? a n제곱근은 무조건 n개가 있어요. 알겠지? 참고로 얘기하면 n차 방정식의 근이 n개라는 거는 문장이 되게 짧으니까 되게 쉬울 거잖아. 그치? 근데 증명은 엄청 어려워요. 증명 엄청 어려워. 그래서 고등수학 때 안 하고 언제 하냐면은 언제 할 것 같아? 하긴 하는데 대학교 가가지고 수학 전공하면 그때 배워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들아 A의 제곱근은 뭐야? 너네들이 알고 있는 제곱해서 A가 되는 모든 수인 거지. 그렇지? A의 세제곱근은 뜻이 뭐야? 몇 제곱해서? 세제곱해서 A가 되는 모든 수인데 그거 몇 개 있다고? 3개 있다고. 이게 다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들 이 3차 방정식 푸는 거 뭔데 배워? 공수일 그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한번 배우잖아. 이거 근 구해보면 뭐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잖아. 이 하나랑 호수 2개 이렇게 3개 나온다. 알겠지? 그럼 A의 내제곱근은? 정의가? 내제곱해서 A가 되는 모든 수인 거지.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곱근, 세제곱근, 내제곱근 등등등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A의 거듭제곱근 이라고 불러요. 알겠나요?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근데 얘는 되게 쉽지? 왜냐면은 뭐 한 것뿐이야? 제곱근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뿐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쉽다. 그래서 얘들아 n제곱근은 뭐의 일반화야? n제곱근은? 제곱근의 일반화인 거지. 그러니까 거의 별거 없다고. 맞지? 자, 그러면 이제 누구 정의 나왔어? n제곱근 A 정의 나왔지. 얘들아 얘 정의도 제곱근 A랑 정의가 거의 비슷하겠죠. 비슷하긴 한데 살짝 좀 복잡하긴 해. 잘 봐야 돼. 자, n제곱근 A 정의는 n은 이제 2 이상인 자연수야. 이거 잠시만요. n은 2 이상의 자연수예요. A의 1제곱근 이런 건 없어. 그냥 1승하면 그냥 그거 자신이니까. 근데 n제곱근 A의 정의는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로 나눠서 정의해야 돼. 첫 번째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n제곱하여. 근데 n은 지금 무슨 수라고? 홀수. 그러니까 몇 제곱한다는 얘기야? 홀수 제곱한다는 얘기지? 홀수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중 실수는 항상 하나밖에 없다는 게 알려져 있어. a가 양수든지 0이든지 무슨지 상관없이 항상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실수 하나를 n제곱근 a라고 쓰기로 약속한 거야. 알겠네? 아까 a시로 들긴 했지만 뭐 다른 예시 들어볼까? 3승이 빼기 27이 되는 실수 x값 뭐밖에 없는 거 알아? 빼기 3 이거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이렇게 홀수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중 실수는 항상 몇 개 있다?
얘가 양수는 음수는 상관없이 항상 하나밖에 없다는 게 알려져 있어. 그 실수 하나를 n제곱분의 a라고 정의한다. 알겠나요? 여기까지 됐어?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n이 뭐일 때 정의해야 돼? n이 짝수일 때 정의해야지. 얘는 조금 더 복잡해져요. 근데 이거 잘 봐야 돼. n이 짝수일 때는 또 세 가지로 분류해야 되거든. a가 0일 때랑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다 분류해야 돼. 알겠지? 자, a가 0이면은 n제곱근 a는 그냥 n제곱근 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a가 0이니까. 맞아? 그럼 얘의 정의는 얘랑 거의 유사하게 가져올 거라고. 유사하게 가져올 건데, 그럼 얘의 정의가 뭐라고 하면 돼? n제곱해서 0이 되는 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실수. 근데 n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지 당연히. 0 계속 곱하면 0인데 0이 아닌 수 계속 곱해봤자 0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렇지. n제곱근 0은 뭐밖에 없다? 그냥 0밖에 없어요. 맞아? 자, 두 번째. a가 양수일 때 이 점이 그대로 가져올 거라고 제곱을 그냥 n제곱으로 바꿔주면 돼. 알겠지? n제곱하여. 근데 지금 n은 무슨 수야? 짝수지, 짝수. 짝수 제곱하여 양수 a가 되는 실수는 몇 개 있을 것 같아? 두 개 있거든요. 이것도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4승에서 16이 되는 실수 뭐랑 뭐 있어? 2랑 마이너스 2. 이 두 수의 특징을 얘기해봐. 뭐야? 뭐는 같아?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반대죠? 그래서 이렇게 짝수승에서 양수가 되는 실수는 항상 몇 개 있다? 두 개 있는데 어떻게 나오는 거야? 절대값은 같고 부호 다른 거 하나씩 나와가지고 총 두 개 나오는 거야. 맞지?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가능하잖아. 왜냐면 얘들아 모든 실수는 0 빼고 모든 실수는 짝수승하면 무조건 부호가 뭘로 바뀌어? 양수로 바뀌지. 그치? 그리고 절대값이 이렇게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수들은 똑같이 짝수승하면 값이 어떻게 바뀌어? 같은 수로 바뀌잖아. 얘 6승하든 얘 6승하든 얼마나 똑같아져? 64로 똑같아진다고. 그치? 그래서 짝수승에서 양수가 되는 실수는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가 반대인 거 하나씩 나와가지고 총 몇 개 나온다? 두 개 나오는 거예요. 맞아? n이 2일 때가 뭐야? n이 2일 때가 뭐야? 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중 너네들이 실수는 두 개 나오는 거 알잖아. 이렇게 뿔마 루트로. 그 중에서 뭐를 루트 a로 수를 약속한 거야? 양수를. 그렇지. 그래서 얘도 n제곱하여 a가 되는 실수 중 어떤 수를? 양수를 n제곱분 a라고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알겠나요? 자, 이제 뭐 남았어? a가? 음수일 때 남았지. 자, 이것도 당연해요. n제곱 짝수제곱하여 a 음수가 되는 실수는 있어 없어? 없지. 실수는 짝수승하면 무조건 0 이상이잖아. 그래서 짝수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실수는 없거든요. 실수는 없으므로 이때는 n제곱근 a를 정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야, 값이. 그래?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다 됐나?
자, 그러면은 새로운 개념 배웠으니까 개념 익숙해지기 위해서 보기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거는 그냥 선생님 써줄게. 책 안 봐도 돼요. 125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125이다. 이 문장 맞아 틀려? 맞나? 틀리거든? 볼 필요도 없어. 얘들아, 세제곱근이지. 항상 몇 개 있다고? 3개. 근데 몇 개만 써놨어? 하나만 써놨으니까 당연히 틀린 거야. 맞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맞아. 세제곱근 125는 125의 세제곱근이다. 세제곱근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맞는 거지. 그렇지? 자, 두 번째. 81의 4제곱근은 쫄만 4제곱근 81이다. 이 문장도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4제곱근이니까 무조건 몇 개 있는 거고? 4개 있어요. 근데 몇 개밖에 말 안 해놨어? 2개밖에 말 안 했으니까 틀린 거지. 한 번. 이건 아까 얘기했어요. 세제곱근 125는 125의 세제곱근 중 하나이다. 이건 맞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은 1개이다. 이건 맞아 틀려? 그치. 무조건 몇 개 있다고? 무조건 3개 있어요. 1번. 빼기 81의 4제곱근 중 실수는 뿔마 4제곱근 81이다. 뿔마 4제곱근 마이너스 81이다. 이건 맞아 틀려? 틀리지. 4제곱해서 4승에서 마이너스 81이 되는 실수는 당연히 없다.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맞지? 맞아요? 9시부터 수업 듣느라 많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더 힘내야 돼. 말하고 말 안 하고 듣기만 하면 졸려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 기호의 정의를 좀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데 n제곱근 a 정의가 뭐야? 아무튼 간에 얘든 n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a가 되는 수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n제곱근 a의 정의를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지. 맞지? 자, 그래서 얘도 외워야 돼. n제곱근을 n승하면 누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루트 안에 있는 수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이것만 알면 안 되고 문제에 자주 나오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외우고 있어야 돼. a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 많이 졸리면 일어서서 들을래? 잠깐 일어서서 들어도 돼. 일어서 있다가 깨면 너가 앉으면 돼. 그래서 A의 n제곱근의 실수의 개수는 선생님이 아까 말로 얘기는 했어. n이 홀수면은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중 실수는 항상 몇 개 있다고? a가 양수든지 0이든지 음수는 상관없이 항상 한 개 있어요. 맞아? 자,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는 a가 0이면은 몇 개? 0으로 한 개. a가 양수면은 실수 몇 개 있었어? 뿔만 하나씩 해가지고 총 2개 있었지. 그 다음에 a가 음수면은 a의 n제곱근은 a의 짝수 제곱근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 중에는 없어. 그렇지? 말로 하긴 했는데 이걸 그냥 글로, 그러니까 말로 외우면 잘 안 외워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외우는 게 좋아? 너네들 이제 시험 공부 많이 했으니까 외울 때 많잖아. 근데 외울 때 잘 안 외워질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야? 자유롭게 얘기해봐. 본인들만의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좀 잘 외우고 싶을 때 쓰는 방법. 쓰면서? 그치,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 또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렇게 외우지 않나? 그림 그리듯이 막 외운다고 하지 않나? 아니야? 아무튼 간에 이제 글보다는 그림 그리듯이 외우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이제 그림 그리듯이 외우면 되는데 수학에서 말하는 그림이 뭐겠어? 야, 뭐야, 수학에서 말하는 그림이 뭐야? 그래. 그래프로 외우면 된다고. 맞아? 자, 그래프로 외우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너네들이 또 어떤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면 다 배운 거야. 다 배운 거 너네들 알고 있어야 돼. 자, 어떤 개념 적용할 거냐면 fx는 gx이다. 이 x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함수로 해석해가지고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그치 교점의 x좌표로 해석할 수 있는 거 다 알죠? 그치?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랑 똑같은 거잖아. 이 개념은 당연히 알지. 이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킬 거야. 알겠나요? 자, 이것도 아까 얘기했는데 A의 n제곱근 중 실수는 우리가 x, n승은 A라는 이 x에 대한 방정식의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당연히 실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그 실근의 개수를 찾고 싶은 거거든. 근데 얘를 어떻게 해석하겠다?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라고 해석할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얘는 y는 x n승이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y는 a 라는 함수의 그래프 교점의 개수를 보면 되는 거야. 맞나? 아, 얘들아, 이거는 써놓고 외워놔. 이건 써놓으세요. 얘들아, 근데 이 y는 a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지? 상수함수랑 y는 x, n승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조사할 거라고. 알겠지? 자, n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n은 이제 2 이상의 자연수예요. 자, x, n승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할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n이 홀수일 때는 짝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해요. 자, n이 홀수일 때 먼저 합시다. 이 이상인 홀수 중에서 제일 쉬운 홀수가 당연히 뭐야? 3이지. 그리고 너네들이 x 3승의 그래프 배웠어? 안 배웠어? 혹시 안 배운 사람 있나? 여기 정석에 나오죠? 어디에 나와? 공수 2에 간단한 3차 함수의 그래프라는 단원이 있잖아. 그치? x 3승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원점 지나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무슨 대칭? 원점 대칭. 그치? 근데 x 3승뿐만 아니라 x 5승, x 7승, x 9승 등등등은 다 이런 모양이랑 유사해. 알겠지? 그래서 몇 승 그래프 생각하면 된다고? x? 3승 그래프 생각한 다음에 누구 그리면 된다? 상수함수 그래프 그려가지고 교점의 개수 조사하면 되는 거야.
맞아? 근데 a가 양수면 y는 a 여기 그려지지. a가 0이면은 y는 0 여기 그려지지. a가 음수면은 y는 음수 여기 그려지지. 어디에 그려진지 간에 교점이 항상 몇 개야? 그렇지, 교점이 항상 한 개인 거 보이죠? 그러니까 교점 개수 한 개니까 이 실근의 개수 몇 개다? 항상? 항상 한 개예요. 이렇게 그래프로 외우면 됩니다. 알겠지? 몇 승 생각하면 된다고 x? 3승 그냥 생각하면 돼요. 5승, 7승, 9승 그래프 다 유사하다고 했어, 3승이랑. 알겠지? 자, 두 번째. n이 뭐일 때 해야 돼? 네, 짝수일 때. 짝수 중에서 가장 쉬운 짝수가 당연히 뭐지? 2지? 그리고 너네 x제곱의 그래프는 당연히 알잖아. 그치? 원점이 꼭지점이 마려우려. 근데 x제곱뿐만이 아니라 x4승, x6승, x8승 등등등의 그래프는 거의 유사해. 알겠지? 그래서 그냥 뭐 그려가지고 생각하면 된다고? x제곱 그려가지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럼 이제 바로 보이지? 얘들아, 일단 a가 음수면은 교점 있어 없어? 없으니까 실근 몇 개다? 0개예요. 없다. 얘들아, a가 0이면은 y는 0과의 교점 몇 개야? 1개. 그리고 그 교점의 x좌표 뭐인 거 보여? 0인 거 보이지? x값만 x값만. 그렇지. 그래서 0 한 개 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a가 양수이면 교점 몇 개 있는 거 보여? 두 개 있는 거 보이는데 교점의 x좌표의 관계도 보이지? 어떤 관계가 있는 거 보여? 그치, y축 대칭이니까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만 다 반대인 거 하나씩 나오는 거. 맞지? 그러면 이제 너네들이 잘 알고 있나 질문해보자. 얘들 아까 홀수승의 원점 대칭이라고 했잖아. 이게 왜 원점 대칭이냐? x의 홀수승 왜 원점 대칭이냐? 이거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다 근데 배운 거라고. x의 홀수승 그래프가 왜 원점 대칭이에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아 뭐야, 다 배운 거라니까? 아니 아주 나 몰라? 성윤이 너네 그 원점 대칭 어디서 배워? 그래, 공수에서 배우잖아. 얘들 그 원점 대칭이랑 똑같은 말이 뭐야? 원점 대칭하면 똑같은 말이 뭐야? 기함수. 그래, 기함수. 근데 기함수의 정의가 뭐야? F. 정의가 뭐냐고, F. fx 마이너스 F 빼기 X는 마이너스 F, X다가 정의인 거잖아. 그래서 원점 대칭, 기함수인 거를 증명하려면 이 기함수의 정의를 기함수의 정의가 만족되는지 증명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5승인 거 해볼게. x 대신에 빼기 x로 넣어봐. 그럼 빼기 x의 5승이지. 근데 홀수승이니까 마이너스 그냥 뭐 해도 되는 거 알아? 밖으로 빼도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뭐야? 빼기 x의 5승이니까 기함수의 정의 만족시키지. 기함수의 정의 만족시키니까 그래프가 뭐야?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 3승, 5승, 7승 다. 맞아? 다 배운 거야. 그럼 얘가 x의 짝수승은 왜 마축 대칭인 건지 알겠지? 우함수. 맞아? 그러면 이거까지 질문해볼까? 좀 재밌게 하는 게 좋으니까. 얘들아, 얘가 만족되면 왜 원점 대칭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기함수의 정의예요. 근데 이 기함수가 왜 원점 대칭이랑 똑같아? 얘가 만족되면 왜 원점 대칭이야? x의 부호가 반대라서 y의 부호 반대라는 그치. 뭐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이에요. 제가 그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볼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볼게. 그러면은 fx는
백에 그 백에 X랑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칸이 좀 부족하네. 자, 이렇게 원래 함수가 있어. 원래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백 X 라는 함수가 있어. 이 함수는 이 함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것도 다 배운 건데. 이 함수랑 이 함수의 관계가 뭐야? 원점. 아 그래, 얘들 원점 대칭이 어떻게 하는 거야? x 대신 빼기 x 대입하고 y 대신 빼기 y 대입하는 거잖아. 그렇게 해주면 얘잖아. 그럼 얘의 의미가 뭔데? fx를 원점 대칭 시켰던 걔가 자기 자신이랑 일치한다는 얘기잖아. 원래 거야. 그래서 fx가 무슨 대칭이 되는 거야? 당연히 원점 대칭이 되는 거라고. 맞지? 이거 원점 대칭 언제 배워? 원점 대칭? 공수이 사당은 도형 미분편에서 다 배우는 거야. 맞아?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됐지? 됐어? 자, 얘들아,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은 너네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래 존재하긴 했지만 너네들이 모르는 새로운 수를 배운 거잖아. 그치? 지금 n제곱근 a라는 새로운 수를 배운 거지. 그럼 그 수를 뭐 할 줄 알아야 돼? 그 수를 계산할 줄 알아야겠지. 당연하죠? 그래서 거듭제곱근의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어쨌든 계산 넣지. A, B는 양수라고 하고 N은 이제 M에는 2 이상인 자연수라고 할게요. 첫 번째, 거듭제곱근의 정의가 루트 제곱근의 정의랑 거의 유사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제곱근의 계산 규칙이 거의 그대로 성립하고 그냥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뭐인 거 알아? 루트 A, B인 거 알지? 이 관계가 n제곱근에 대해서도 그대로 성립한다. 알겠네? 두 번째, 루트 B분의 루트 A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 알아? 루트 합칠 수 있는 거 알지? 이 관계도 n제곱근에 대해서도 그대로 성립해요. 알겠네? 자, 그 다음에 n제곱, 루트 a의 m승, 얘 뭐랑 똑같은 거 알아? 뭐랑 똑같아? m승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a의 m승의 루트랑 똑같은 거 알잖아. 그치? 근데 이 관계가 n제곱근에 대해서도 그대로 성립한다. 알겠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개념이 확장된 거니까 추가되는 게 좀 있을 수는 있겠지. 그치? 자, 그게 뭐냐면은 n제곱근 n제곱근 a랑 n제곱근 a는 똑같아. 근데 뭘로 똑같냐면 이 mn의 곱, 이 mn 곱의 제곱근의 a랑 똑같아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도 성립하냐면은 np 제곱근의 a의 np승이 p, 지금 이거 공약수거든요. np랑 np의 공약수가 p인 거지. 공약수를 약분해서 써도 똑같아져. 알겠네? 자, 그럼 너네 이제 뭐 해봐야 돼?
그냥 외우면은 재미없으니까 뭐 당연히 뭐 해봐야 돼? 아 이거 그래프는 아니고 순위 이거는 얘들아 이거는 그 함수가 아니라 그냥 수예요 수. 그래서 그래프가 아니라 증명해봐야지. 그치? 근데 증명 좋아하는 사람 있나? 나는 증명이 재밌다. 손 들어. 아무도 없어? 아니 그러면은 증명 안 하고 그냥 외우는 게 나아? 아 그래? 자 그래도 증명을 해봅시다. 왜냐면 증명 왜 하려고 하냐면 증명함으로써 너희들이 개념이 계산 법칙들이 좀 익숙해지거든. 자 그래서 증명을 해보자. 자 1번 얘들아 1번 증명 어떻게 할 것 같아?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당연하거든. 너네들이 지금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아는 게 뭐밖에 없어. 정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정의대로 증명해야지. 그렇지.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얘 n제곱 해볼게. 그럼 지수법칙은 알죠? 전체 n승은 각각의 n승으로 쪼갤 수 있는 거 알지? 그치? 그리고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n제곱근의 n승은 그냥 뭘로 나온다고? 루트 안에 있는 수 그대로 나와요. 그럼 얘는 뭘로 그대로 나와? b로 그대로 나오지. 맞아? 그러니까 뭐가 증명되는 거야? 얘가? a, b라는 게 계산됐지. 그렇지? 그럼 뭐가 증명된 거야? 어떤 수가 있지. 어떤 수를 몇 승 했을 때? n승 했을 때 뭐가 된대? a, b. 그 수를 우리가 뭐라고 수를 한 거야? n제곱근? a, b라고 수를 약속한 거잖아. 맞지? n제곱해서 그 수가 되는 수를 n제곱근 그 수라고 수를 약속한 거잖아. 그래서 얘가 증명된 거야. 맞나요? 얘들아 좀 힘내. 됐지? 자 얘들아 그럼 괄호 2번 얘는 어떻게 증명하면 될 것 같아? 그냥 괄호 1번이랑 똑같이 몇 승 해가지고 n승 해가지고 증명하면 되겠지? 별거 없죠? 얘들아 3번은 어떻게 증명해? 어떻게 증명해? n은 무슨 수라고? 자연수야 자연수. 사실 3번은 1번에 의해서 당연하지. 맞나? 루트 2번 곱하면 합칠 수 있지. 얘들아 3번 곱하면 합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합칠 수 있어. 일단 얘 n 루트 a 제곱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씩 합치면 되지. 그래서 이거 루트 하나 들어간다고 제곱 맞지? 그래서 1번, 3번은 1번에 의해서 당연해요. 자 4번 4번은 어떻게 증명해? 아까 얘기했죠. 지금 거듭제곱근은 뭐밖에 몰라 아직 너네들이. 거의 정의밖에 모르니까 정의대로 증명하는 거야. 얘들아 얘랑 같다만 증명하면 되지. 왜냐면은 얘랑 같다는 게 증명되면 얘들아 mn곱은 당연히 nn곱이랑 똑같잖아.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랑 똑같다면 증명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게 거듭제곱근의 정의밖에 없으니까 거듭제곱근의 정의대로 증명하면 된다. 그렇지? 그래서 이 좌변에 있는 수 있지. 좌변에 있는 수를 mn승 해보자. 알겠나요? 자 그럼 여기다 또 지수법칙 쓰는 거야. 선생님 지금 일부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없을 수 있는 선생님 일부러 하는 거야. 왜냐면 그래도 함으로써 계산 법칙들이랑 선생님이 지금 뭐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 지수법칙도 얘기하고 있잖아. 지수법칙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 이따 써야 돼서.
일부러 복습하게끔 하는 거예요. 야, 지수끼리 곱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승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알지? 그치? 근데 m제곱근의 m승은 뭘로 나온다고? 안에 있는 수가? 그치, 그대로 나온다고. 그럼 끝났지. 얼마야? A잖아. 그러니까 뭐가 증명된 거야? 어떤 수가 있는데 몇 승하면? mn 승하면 A가 되는데 우리가 그 수를 뭐라고 쓰기로 약속한 거야? mn 제곱근 A라고 쓰기로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증명된 거지. 그렇죠? 졸면 안 돼요. 잠깐 일어설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남았어? 5번. 5번은 많이 어려워요. 여기 선생님이 그냥 증명할게. 자, 이것도 좀 졸면 안 된다니까. 일어서자. 자, 5번도 좀 재밌게 증명해보자. 몇 번 쓸 수 있냐면 4번 일단 쓸 수 있지. 5번 거듭제곱근 거듭제곱근 쪼갤 수 있지. 그렇지. 5번 거듭제곱근 이렇게 쪼갤 수 있지. 4번에 의해서. 맞나? 자, 그 다음에 그 지수가 곱해져 있지? 그럼 우리가 얘는 승의 승으로 쪼갤 수 있지. 맞아?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루트 안에 P승, 루트 안에 어떤 승 밖으로 빼낼 수 있지. 3번에요. 맞아? 그러면 얘는 AN, P제곱근 AN승에 그치, P승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제 알지? P제곱근의 P승 뭐 나와? 안에 있는 수가 그대로 나온다. 그러니까 증명 끝난 거잖아. 맞죠? 자, 증명은 다 했는데 당연히 이거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 외워야 너희들이 거듭제곱근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1번, 2번, 3번 쉽잖아. 루트 알고 있는 법칙 그냥 그대로 성립하니까. 똑같은 거듭제곱근의 곱 뭐 할 수 있다? 합칠 수 있어요. 또는 반대로 쪼갤 수 있는 거야. 모두 똑같아. 나눗셈 목도 똑같아. 맞아? 그 다음에 3번 m승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밖으로 빼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은 이 수를 뭐 해도 된다? 곱해도 돼요. 거듭제곱근에 거듭제곱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5번 이 수랑 이 수에 뭘로 약분하듯이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이 수랑 이 수에 공약수로 약분하듯이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맞지? 반대로 모두 돼. 그냥 똑같은 수를 곱해도 된다는 얘기. 맞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개념 배웠으니까 보기 문제 풀어서 개념을 이렇게 칩시다. 자, 4제곱분 81. 얘들 4제곱분 81은 정의가 4제곱해서 81이 되는 실수정에서 양수지.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얼마야? 3이지. 자, 그 다음에 5제곱근 빼기 32. 얘는 5제곱해서 빼기 32가 되는 수 뭐밖에 없다? 마이너스 2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4제곱근이 곱하기 4제곱근 8. 똑같은 거듭제곱의 곱이지. 그럼 뭐 할 수 있다? 루트 합칠 수 있어요. 그럼 뭐 곱하기 뭐야? 16이지. 16은 2야? 4승이지. 4제곱해서 이게 4승이 되는 수는 당연히 누구야? 2지. 맞아? 근데 얘를 어떻게도 생각할 수가 있냐면 아까 저 4번 법칙 있지. 공약수를 약분하듯이 하면 되거든. 그럼 그냥 다 지워지지. 그래서 그냥 누구만 남는 거야.
2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세제곱근 0.0001 곱하기 세제곱근 10. 똑같은 거듭제곱근의 곱이지? 그럼 뭐 할 수 있다고? 합칠 수 있어요. 세제곱근 0.0001 곱하기 10은 당연히 0.001이고 0.001은 0.1의 몇 승이야? 3승이지. 얘 얼마예요? 그냥 지워 이렇게 0.1. 맞지? 자, 그 다음에 세제곱근 2 나누기 세제곱근 16. 똑같은 거듭제곱근끼리 나눠놨지? 그럼 그때도 거듭제곱근 뭐 할 수 있다고? 합칠 수 있어. 그럼 얼마야? 8분의 1이지. 8분의 1은 2분의 1이 몇 세? 그래서 얘 얼마야? 2분의 1이지. 자, 그리고 쭉 넘어가면은 4제곱근 8의 10승 더하기 4의 10승 나누기 8의 4승 더하기 4의 11승. 얘 계산하래. 위치를 얼마로 맞출 수 있어? 2로 맞출 수 있지. 8의 10승은 2의 몇 승이야? 30승. 4의 10승은 2의? 20승. 8의 4승은 2의? 12승. 4의 11승은 2의? 22승. 자, 분자는 2의 몇 승으로 묶을 수 있어? 20승. 그럼 뭐 남아? 2의 10승 더하기 1. 분모는? 그럼 뭐 남아? 그래서 2의 10승 더하기 1을 뭐 할 수 있고? 약분 시킬 수 있고 2의 10승 나누기 2의 12승은 얼마예요? 2의 8승.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약분하면 된다고. 저 그 5번 그치? 그럼 얘는 아예 지워지지. 거듭제곱은 아예 지워지는 거야. 그럼 뭐만 남아? 2의 제곱 4만 남는 거지. 맞나? 공약수로 약분할 수 있다고. 약분해서 할 수 있다고. 자, 4제곱근 세제곱근 16 곱하기 제곱근 세제곱근 16. 자, 루트는 이제 앞에 2가 생략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루트 2는 그냥 우리가 생략해서 쓰기로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2가 생략돼 있다고 보면 돼. 알겠나요? 4 곱하기 3. 저 이제 그 4번 법칙 쓸 거거든. 4 곱하기 3 얼마야? 12제곱근 16은 2의 몇 승? 4승. 곱하기 2 곱하기 3 얼마예요? 6. 6제곱근에 16은 마찬가지로 2에? 4승이지. 그치? 자, 약분하듯이 할 수 있다고. 얘는 그럼 지워지지. 얘는 얼마만 나와? 3. 얼마로 약분할 수 있어? 2로. 그럼 여기 얼마 나와? 얘는? 2. 그래서 얘는 세제곱근 2지. 얘는 세제곱근 2의 제곱이지. 그럼 이제 같은 거듭제곱근의 곱으로 돼 있지? 그럼 뭐 할 수 있다? 합칠 수 있어요. 세제곱근 2의 3승이지. 그래서 얘 얼마야? 2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 맞나?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 잠깐 그 뒤에 가서 서 있어 잠깐. 자, 그럼 마지막 문제. 12제곱근 3의 4승 더하기 9제곱근 3의 12승 빼기 2배의 세제곱근 4. 자, 얼마로 약분할 수 있어? 4로 약분할 수 있지. 그럼 얼마 남아? 3. 세제곱근 3. 얼마로 약분할 수 있어요? 3. 여기 3 남고 여기 4 남고. 세제곱근 3의 4승이죠. 그 다음에 빼기 2 곱하기 세제곱근 3이지. 맞아? 자, 근데 여기서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의 4승은 당연히 3의 3승 곱하기 3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1번 계산 법칙을 역방향으로 적용할 거거든. 곱은 각각의 거듭제곱근의 곱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지. 그치? 근데 얘 얼마예요? 3. 곱하기 세제곱근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맞아? 일단 근데 이거 처음 봐?
뭐랑 똑같아? 그 루트 8 이런 거랑 똑같잖아. 이거 누구 빼낼 수 있어? 4를 2로 빼낼 수 있지.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지? 이게 8이 4 곱하기 1인데 우리가 곱의 루트는 각각 루트의 곱으로 쪼갤 수 있잖아. 루트 3은 2로 바뀌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얘는 세제곱근 3 더하기 얘는 3배의 세제곱근 3 빼기 2배의 세제곱근 3 뭘로 묶을 수 있어요? 세제곱근 3으로 묶을 수 있지. 그럼 1 더하기 3 마이너스 2지. 그럼 뭐 남아? 2의 세제곱근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지. 맞나?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기본 문제 1번 또 봅시다. 자, 기본 문제 선생님이 이제 기본 문제 설명할 때는 써도 돼. 왜냐면 이제 기본 문제가 각 단어마다 처음 나온 문제니까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기본 문제 설명할 때는 써도 되는데 연습 문제 설명할 때는 쓰지 마세요. 연습 문제 설명할 때는 쓰지 말고 그거는 이제 실제로 해. 알겠죠? 너희들이 스스로 푸는 건 있어야 되니까. 자, 기본 문제 1번. 문제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 루트 2랑 그 다음에 어떻게 읽어? 세제곱근 3. 그 다음 수는? 그 다음 수는? 6제곱근? 이거 대소관계 어떻게 비교하냐면은 이 계산 법칙에 5번 있지. 5번을 역방향으로 적용할 거야. 자, 루트 앞에 수가 없는 거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 3, 4, 6의 최소 분계수 얼마야? 12지. 12로 맞춰주면 돼. 12제곱근. 2 곱하기 얼마가 10이죠? 2에 몇 승 해주면 돼? 이 6승이랑 똑같은 거지. 맞아? 3 곱하기 얼마가 10이야? 4. 그래서 1 곱하기 4 하면 3이 몇 승? 4승이지. 4 곱하기 얼마가 10이에요? 3. 여기다가도 3개 하면 5에 3승. 그 다음에 6 곱하기 얼마가 10이야? 2. 위는 6에 제곱이지. 그렇지? 지금 거두제곱근은 똑같이 맞춰놨어.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수를 계산해보는 거야. 2의 6승 얼마예요? 14. 3의 4승 얼마야? 81. 5의 3승은? 125. 6의 제곱은? 그럼 이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수가 제일 큰 게 제일 큰 거고 제일 작은 게 제일 작은 거겠지. 그럼 누가 제일 커? 번째로 얘기해봐. 누가 제일 커? 세 번째. 그 다음은? 두 번째. 그 다음은? 제일 작은 거는? 네 번째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근데 얘가 왜 얘보다 커? 그다음 왜 얘가 얘보다 커? 당연한가? 당연한데 왜냐면은 거듭제곱근의 정의 때문에 당연한 거야. 얘는 12번 곱했을 때 얼마가 되는 수야? 얘는 12번 곱했을 때? 얘는 그럼 큰 거 곱해야 큰 거고 작은 거 곱해야 작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2번 곱했을 때 125가 되는 수가 당연히 12번 곱했을 때 81이 되는 수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지. 맞지? 정의대로. 그래서 정의를 모르면은 정의를 이제 등한시하면 안 돼. 정의를 모르면 너네 자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렇지? 자, 기본 문제 2번. 다음 시에 간단한 시간 단 A는 양수래. 자, 이제 계산해보자.
바로 1분의 A가 얘부터. 자, 하나씩 적용할게. 몫의 루트는 각각의 루트로 쪼갤 수 있다. 그치? 저 2번의 역방향. 그 다음 얘도 몫의 루트는 각각의 루트의 몫으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얘들이 앞에 루트 앞에 수가 안 써져 있으면 누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계산 법칙 적용할 거야. 루트는 얘 곱하면 돼. 그럼 얼마야? 얘는 6제곱근 A. 얘는 12제곱근 A. 얘는 그럼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얼마밖에 안 남아? 1밖에 안 남죠? 맞네? 자, 그럼 바로 2번 루트. 얘들아, 바로 2번 그 2줄 바로 2번 읽어봐. 이시 시작. 루트 세제곱근 A분의 4제곱근 A 곱하기 세제곱근에 4제곱근 A분의 A 이렇게 읽으면 되지. 그쵸? 자, 이거 계산하래. 읽는 방법도 알아야 돼. 자, 아까랑 똑같이 하는 거야. 몫의 루트는 각각의 루트의 몫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자, 얘 이제 루트 합치자. 몇 제곱근 A로 합칠 수 있어? 예? 몇 제곱근 A로 합칠 수 있어? 8제곱근 A로 합칠 수 있죠. 그냥 곱하면 된다고. 얘는 몇 제곱근 A로 합칠 수 있어? 6제곱근 A로 합칠 수 있지. 얘는 그냥 세제곱근 A고, 얘는 몇 제곱근 A로 합칠 수 있어? 12제곱근. 얘는 12제곱근. 얘는 8제곱근. 자, 그럼 어떻게 돼? 12제곱근 지워지지. 8제곱근 지워지죠. 그럼 뭐만 남아? 6제곱근 A 분의 세제곱근 A만 남지. 맞아? 이거 어떻게 더 간단히 하면 돼? 지금 계산 법칙을 보면 알겠지만, 이거 두 개를 보면은 거듭제곱근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그래서 같게 만들 거거든요. 3을 몇 배 하면 6이랑 똑같아져? 2배. 그럼 얘도 몇 배 하면 된다고? 2배 하면 되는 거죠. 지수를. 그럼 이제 거듭제곱근 똑같이 맞췄지. 그러면은 같은 거듭제곱근의 몫은 거듭제곱근 뭐 할 수 있다? 합칠 수 있어요. 맞아? 그럼 A분의 A 제곱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얼마야? A? 그냥 A지. 그래서 얘가 가장 간단히 한 값인 거지. 됐나요? 자, 이제 거듭제곱근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로 넘어갈 거예요. 얘가 지금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 기지개 좀 펴봐. 잠깐. 빨리 잠 깨고.
그냥 바로 이어서 한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포단원 제목이 뭐냐면은 지수의 확장인데 이 제목의 의미는 이따가 얘기할게요. 너네들이 아직 지금까지는 지수에 어떤 수밖에 못 들어가? 지수에 자연수밖에 못 들어가지? 자, 그러면 지수가 자연수일 때의 지수 법칙을 다시 복습해보자. 첫 번째, AM승 곱하기 AN승 뭐인 거 알아? A에 M 더하기 N승인 거 알지? 그치? 이치 같은 수의 곱은 지수끼리 뭐다? 덧셈으로 합칠 수 있지. 두 번째, 이제 곱셈 말고 나눗셈. AM승 나누기 AN승. 이거 어떻게 써야 돼? 경우 나눠야 되지. 그렇지. M 값이 M보다 클 때는 뭐야? 그치, AM 빼기 N승이지. M이 똑같을 때는? 그냥 1이지. 똑같은 수로 나눈 거니까. M 값보다 N 값이 큰 경우는 어떻게 써줘야 돼? 뒤에 게 클 때는? A에? A에 M 빼기 M 승분에? 이렇게 쓰는 거 알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에 M 승분의 N승. 이게 뭐인 거 알아? A의 M승. 승의 승은 지수끼리고, 승의 승은 지수끼리고. 마지막 네 번째, AB의 N승. 전체 N승은 분배 법칙처럼 쪼갤 수 있는 거 알죠? 그래서 A의 몇 승 곱하기 B의 몇 승? A의 N승 곱하기 B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알지? 맞아? 자, 이제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아까 우리가 그 거듭제곱근 루트 정의 확장했던 것처럼 지수의 정의도 확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수의 정의를 확장한다는 걸 간단하게 그냥 지수 확장이라고 이제 부르거든. 알겠나요? 지수를 확장한다는 게 무슨 말이면 아까 얘기했지만 지수에 아직 무슨 수밖에 못 들어가? 자연수밖에 못 들어갔는데 이 자연수 외에 다른 수를 넣어놓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수를 정의하겠다는 얘기. 알겠나요? 그러면은 너희들 다시 지수의 정의를 생각해보자. 얘들아, A의 3승의 정의 뭐야? 그치, A를 3번 곱한다죠?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지수를 확장시킬 건데 좀 문제점은 있긴 해. 얘들 아까 거듭제곱근 정의 확장할 때는 제곱근, 루트의 정의 거의 그대로 갖다 쓰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았지. 그냥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좀 확장만 하면 되니까. 맞아? 근데 이제 지수의 정의를 확장할 때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자연수일 때 정의 있죠. 이 자연수일 때 정의를 그대로 가져다가 못 써. 왜냐면은 얘들 A의 빼기승 같은 거 정의 그대로 갖다 쓴다고 생각해보면 A를 마이너스 2번 곱하는 건데 얘를 마이너스 2번 곱한다는 건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리고 또 A에 뭐 2분의 3승 유리수가 들어갈 때 생각해봐. 그럼 자연수의 정의 그대로 가져다 써가지고 A를 2분의 3번 곱한다. 이거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무리수 A의 루트 3승 이것도 자연수일 때 정의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A를 루트 3번 곱한다. 이거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문제점이 생기지. 자연수일 때 지수가 자연수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다가 못 써. 맞아? 그치? 이건 지금 어려운 얘기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대신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얘들아, 너네들이 무언가의 개념을 확장시킬 때 원래 있는 거를 최대한 가지고 가는 게 나아? 아니면 원래 있는 거 그냥 다 버리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나아? 원래 있는 걸 최대한 가져보고 가는 게 낫잖아. 그게 익숙하니까. 그치? 근데 지수가 자연수일 때 정의는 그대로 가져다가 못 쓰지.
그치? 그래서 대신에 뭘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냐면은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을 그대로 유지되게끔 하면서 지수의 정의를 확장시키게 이제 만든 거예요. 알겠나요? 뭐를 그대로 일단 가져갈 거라고 최대한 지수 법칙은 그대로 성립되게끔 최대한 가져올 거라고 그렇게 성립되게끔 하게 이제 지수의 정의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이제 조금씩 확장해보자. 자연수 바로 다음으로 넓은 수가 뭐야? 유리수 말고 정수. 정수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지수가 정수일 때 그러니까 정수인 지수에 대해서 이제 배워봅시다.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4개의 지수 법칙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정의를 확장시킬 거라고. 근데 이거 한꺼번에 다 생각하면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몇 번째만 생각할 거냐면은 이 두 번째 등식 있지? 얘만 일단 생각할 거예요. 자, 이 등식을 만족되게끔 유지시키고 싶은 거라고. 자, 첫 번째. n에다가 둘 다 3을 넣어봐봐. 이 식으로. 얘들아, 좌변. A 3승 나누기 A 3승이지. 걔 뭐인 거 알아? 1인 거 알지? 그치? 그리고 우변. 그냥 3 넣어봐. 그럼 3 빼기 3 얼마야? 0이지. 그럼 A의 0승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아직 A의 0승은 정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몰라. 모르는데 이 등호를 유지시키게 만들고 싶은 거라고. 그럼 A의 0승을 얼마라고 당연히 정의하는 게 좋겠어? 1로 정의하는 게 낫겠지?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0, 숫자 0과 음해지수를 정의할 건데 모든 수의 0승은 항상 얼마라고 정의할 거라고? 1이라고 정의하겠지. 왜? 지속치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싶은 거니까. 맞나요? 자, 지수에 0 들어가는 거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지수에 뭐 들어가는 거 정해야 돼? 음해정수 들어가는 거 정해야지. 자, 두 번째 n 값에다가 2 n 값에다가 5를 집어 넣어봐. 그럼 좌변은 A의 2승 나누기 A의 5승이잖아. 이거 너희들 어떻게 쓸 수 있는 거 알아? 이거 자연수가 지수일 때 지수식이니까 A가 3승분의 1인 건 알잖아. 그치? 자, m에다가 2, n에다가 5를 그냥 우변에다 그냥 그대로 집어 넣어봐. A의 2 빼기 5승. 그럼 A의 몇 승이라고 일단 쓸 수는 있는 거야? 그냥 빼기 3승이라고 쓸 수는 있지. 맞아? 아직 이 수는 몰라요. 모르는데 등호 유지시키게 하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A 빼기 3승을 너희들이 뭐라고 당연히 정의하겠어? A 빼기 3승은? A 3승분의 1이라고 정의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무슨 정의가 나와? A의 빼기 n승 n이 자연수일 때 A의 빼기 3승은 A 3승분의 1로 쓸 수 있다고. 그치? 그럼 A의 빼기 n승은 뭐라고 정의하겠어? A n승분의 1로 정의하겠지. 맞아? 자, n은 자연수고 추가로 어떤 조건까지 붙어야 되냐면은 a는 0이 되면 안 돼. 이 조건까지 붙어야 돼. 알겠나요? 왜 a가 0이 되면 안 돼? 그치? 첫 번째 이유. a가 0이면 분모에 0 들어가니까 안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0의 0승은 1일까요? 0의 0승? 0의 0승도 정의가 안 돼. 0의 0승은 1이라고 하면 안 돼. 0의 0승 뭐라고? 정의? 안 된다고.
왜 안 되냐면 아까 우리 A 영승 어떻게 정했었어? A 영승이 아까 이제 얘 보면은 A 3승 나누기 A 3승으로 정했었잖아. 이거 이용해가지고. 그치? 그럼 여기 A에다가 0 집어 넣어봐. 그럼 0의 3승 나누기 0의 3승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0 나누기 0이지. 근데 우리가 0으로 나눌 수 있다고 없다고? 없으니까 0의 영승은 정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맞아? 맞아?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뭐 할 거냐면은 이 정수지수일 때 지수법칙 식들이 뭐가 있는지를 배울 건데 얘들아 아까 우리가 몇 번 등식은 그대로 성립되게 만든 거야? 이번 공식은 그대로 성립되게 정수지수 정의한 거지. 그러니까 일단 이 네 개 중에 몇 번 등식은 공식은 그대로 성립해? 이번 법칙은 그대로 성립하지. 맞아? 그리고 얘랑 얘는 이제 쓸 필요 없죠? 왜냐면 우리가 지수에 0이랑 음의 중수 들어갈 때는 정해놨으니까 얘랑 얘는 쓸 필요 없지. 그치?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증명 안 할게요. 그냥 이거는 증명 안 할게요. 근데 다행히 이제 뭐가 알려져 있냐면은 1번, 3번, 4번 1번, 3번, 4번 지수법칙도 그대로 성립한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지수를 정수로 확장시킬 때도 지수법칙은 다 그대로 성립해요. 알겠지? 다행이라는 거. 그래서 너네들이 알고 있는 그 지수법칙은 그대로 쓰면 돼. 자 이제 새로운 개념 배웠으니까 보기 문제 풀어가지고 개념을 익숙해집시다. 3분의 2의 영승. 영승은 무조건 얼마다? 1이에요. 그 다음에 빼기 10의 영승. 영승 무조건 얼마다?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들 2의 마이너스 1승. 뭐야? 마이너스 승은 역수 취하라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나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에요. 2의 1승분의 1, 2분의 1. 맞아? 자, 그 다음에 5의 마이너스 2승. 지수에 마이너스 있는 건 역수차라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뭐분의 1이야? 그렇지. 5의 제곱분의 1. 25분의 1인 거지. 맞네? 자, 그 다음에 얘를 간단히 하래. 자, 얘들아. 집중. 그럼 잠 깨고. 자,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봐봐. 밑이 같은 수의 곱은 지수끼리 뭐다? 덧셈이에요. 밑이 같은 수의 곱은 지수끼리 덧셈이야. 그 다음에 2번. 밑이 같은 수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뺄셈이에요. 밑이 같은 수의 곱은 지수끼리 뺄셈이야.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맞아? 자, 그럼 얘 계산해봐. 얼마야? 그치, 3이지. 그래서 A 3 되게 계산돼. 됐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빼기 5승에 빼기 4승. 얘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얘들아, 마이너스 4승은 뭘로 바꾸면 돼? 4승의 역수로 바꾸면 되지. 맞아? 그 다음 짝수승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꿔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승의 승은 지수끼리? 곱이야. 승의 승은 지수끼리? 곱. 그래서 얼마예요? A 마이너스 20승. 마이너스 승은 역수 취하면 돼. 그래서 그냥 A의 몇 승이야? 20승. 이렇게 나오지. 맞나요? 자, 그 다음에 A제곱 B에 빼기 4승, 빼기 3승, 마이너스 1승. 자, 얘도 간단히 해보자. 일단 바깥쪽부터. 승의 승은 지수끼리 뭐다? 곱이에요. 그럼 빼기 3승 빼기 3이랑 빼기를 곱하면 얼마야? 3이지.
자, 그 다음에 저 4번 법칙. 전체 3승은 각각의 3승으로 쪼개줄 수 있지. 맞아? 그리고 승에 쓰면 지수끼리 뭐다? 곱이다. 승에 쓰면 지수끼리 뭐다? 곱이다. 됐나요?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되고 D에 빼기 12승은 뭐 분의 1? D에 12승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A 수승 써주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맞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없나? 친구야, 뒤에 가서 서 있자. 잠깐 때까지 서 있어. 뒤에. 자, 일단 정수 했죠? 그 다음 이제 정수 다음으로 넓은 수가 뭐야? 유리수지. 자, 유리수 지수에 대해서 배워보자. 자, 정의부터 해야죠. 아까 얘기했지만 뭐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정의를 확장시킬 거라고? 지수 법칙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정의를 확장시킬 거야. 자, 이제 몇 번, 한꺼번에 보기 어려우니까 하나만 볼 거거든? 근데 이제 몇 번 법칙만 볼 거냐면은 이 2번 법칙만 먼저 볼 거예요. 세수 좀. 갔다 와. 미안해. 얘가 아니다. 얘가 아니라. 쏘리. 3번 볼까요? 3번. 자, 이제 아까랑 비슷하게 할 건데, 양변에다가 n에 4분의 3, n에 4를 그냥 집어 넣어볼게. 됐네? 여기다 좌변은 수를 그냥 집어 넣으면 A의 4분의 3승분의 4승이지. 그치? 그 다음에 우변은 mn 곱하면 얼마야? 3이지. 그래서 우변은 뭐라고 쓸 수 있어? A의 3승이라고 쓸 수 있지. 그래? 자, 아직 지수가 유리수일 때는 정의 안 해놨어. 그치? 얘는 몰라. 근데 둘이 어떻게 만들고 싶은 거라고? 같게 만들고 싶은 거지. 왜냐면 이 지속치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싶은 거지. 그럼 이 두 수가 같다고 하고 싶은 거지. 맞아? 그래서 이 두 수를 같다고 하고 싶은데, 자, 같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수가 있는데 어떤 수에 4승하면 무슨 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A 3승이 나온다는 뜻인 거지. 그럼 우리가 이 수를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었어? 이 수를 4승하면 A 3승이 나오는 수를 4제곱근 A 3승이라고 쓰기로 약속했었죠? 맞아요? 유리수 지수는 이제 이렇게 정의하죠. 맞아? 그래서 정의부터 유리수 지수의 정의. mn이 자연수인데 mn은 a의 n분의 n승 뭘로 정의하겠다? a의 4분의 3승 어떻게 써져? 지수의 분모는 겉제분으로 들어가지. 지수의 분자는 제곱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A의 n분의 n승은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n제곱근 A의 n승으로 정의해요. 알겠나요? 자, 근데 특히 뭐도 알아야 되냐면 n에다가 1 집어넣어봐. 1. 그러면은 A의 n분의 1승은 뭐라는 게 나와? 화장실 갔다 와. 여기
흡인한다.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a의 n분의 1승 뭐라는 결론이 나와? m제곱근 a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 정의도 외워놔. 알겠지? 자, 쉽게 알면 되지. 지수에 들어가 있는 분모는 뭘로 바꾸면 된다고? 뭘로 정해놨다고? m제곱근으로 정해놨다고. 알겠나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 또 조건이 있는데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밑에 아무 수나 다 들어갈 수 있지. 그치? 제한이 없었잖아. 근데 우리가 지수를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시킬 때는 이 밑에 뭐가 못 들어가게 돼? 0이 못 들어가게 돼. 이렇게 좀 제한되지. 맞아? 자, 근데 지수가 이제 정수에서 유리수로 확장될 때도 조금 더 제한이 되거든? 그게 뭐냐면은 당연히 A는 0이 되면 안 돼. 왜냐면 유리수 안에는 정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0이 빼면은 양수랑 음수 남았지. 그 중에서 뭐는 못 들어가냐면은 음수는 못 들어가고 양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왜? 왜 A에 음수 못 들어가고 양수만 들어갈 수 있어? 그치. 그치. 당연해요.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면 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치, 허수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허수는 이제 생각 안 할 거거든. 그래서 A는 뭐만 생각하겠다? 양수만 생각할 거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유리수 지수에서의 지수 법칙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이 네 가지 법칙 중에서 몇 번 법칙은 그대로 성립하게끔 유지시킨 거야? 3번 법칙은 그대로 성립하게끔 유지시킨 거니까 3번 법칙은 그대로 성립하겠지. 맞아? 근데 다행히 또 뭐가 알려져 있냐면 다른 지수 법칙들도 유리수 지수일 때 그대로 성립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계산할 때 그냥 너희들 알던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알겠나요? 자, 그러면은 또 새로운 개념 배웠으니까 보기 문제 풀면서 익숙해집시다. 자, 27에 3분의 1 승. 이걸 이제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소인수 그냥 하는 거야. 27은 3의 몇 승이야? 3의 3승. 선생님하는 거 잘 보세요. 승의 승은 지수끼리 곱이거든? 그럼 3 곱하기 3분의 1은 얼마? 1이니까 그냥 3인 거야. 3의 1승. 그치? 그 다음에 4분의 1승에 마이너스 4분의 1승. 그 4는 2의 제곱분의 1이지. 맞아? 2의 제곱분의 1을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2의 마이너스 2승을 쓸 수 있는 거지. 마이너스 승은 역수 취한 거랑 똑같은 말이니까. 맞아? 그럼 2의 마이너스 2승에 빼기 4분의 1승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고 승의 승은 지수끼리 뭐다? 곱이다. 그럼 빼기랑 빼기 3분의 곱하면 얼마야? 2분의 1승인데 2의 2분의 1승. 이렇게 써도 되고 2의 2분의 1승은 정의가 뭐야? 2 루트 2가 정의인 거지. 근데 이제 2는 생략해야 돼. 맞죠? 그 다음 문제. 자, 생각하는 거 잘 보라고. 위치 같은 수의 곱은 지수끼리 뭐다? 덧셈이에요. 그 다음에 위치 같은 수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뭐야? 뺄셈이야. 그래서 6분의 1 빼면 돼. 그럼 이제 통분하면 되지. 이거 6분의 얼마야? 그럼 6분의 6이지. 맞지? 그래서 3의 1승이니까 얼마? 3. 나오지.
자, 그 다음에 루트 2의 5승. 이거는 얘들 모르면 안 돼. 얘들 루트 2의 5승 뭐인 거 알아? 4루트 2인 거 알지?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저 정의 이용해서 계산할 거예요. 루트 2, 2의 몇 승이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1승이라고 쓸 수 있지. 유리수지의 정의상. 얘 몇 승이야? 5승이지. 맞아? 승의 승은 지수끼리 뭐야? 곱이지. 그래서 2의 몇 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2분의 5승. 그 다음에 얘를 배분수 형태로 바꿔봐. 그러니까 2분의 5는 2분의 1에다가 어느 자연수 더한 거야? 2 더한 거지. 맞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1번 지수 법칙을 역방향으로 적용할 거예요. 지수의 덧셈은 각각의 곱으로 쪼갤 수 있거든. 맞아? 지수의 덧셈은 각각의 곱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근데 얘 2의 제곱 얼마야? 4. 2의 2분의 1승은 정의가 뭐다? 루트 2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계산할 수도 있는 거지.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루트 A 곱하기 세제곱근 A. 아까 이거 계산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유리수지수로 바꾸면 돼. 루트 A, A의 몇 승으로 바꿀 수 있어? 2분의 1승. 세제곱근 A, A의 몇 승으로 바꿀 수 있나요? 3분의 1승으로 바꿀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밑이 같은 수의 곱은 지수끼리 뭐다? 덧셈이다. 그럼 A의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승이잖아. 근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얼마야? 6분의 5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제 정의로 바꿔. 6분의는 6제곱근으로 바꿔도 된다. 알겠나요? 이제 됐나? 자, 그럼 너네들이 또 외워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 써놓고 외워놔. 유리수 지수의 정의상 거듭제곱근은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거듭제곱근은? 유리수 지수로 바꿀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너네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의 대부분은 거듭제곱근은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계산하세요. 일단 여기 써놓으라고. 써놓고 외워놓으세요. 문제에서 거듭제곱 거듭제곱근은 문제에서 거듭제곱근 나왔다. 그럼 뭘로 바꿔서 계산하고?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계산하세요. 근데 왜 바꿔서 계산해야 돼? 아니 우리 아까 방금 거듭제곱근 계산 법칙 배웠잖아. 거듭제곱 계산했잖아. 근데 왜 굳이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나아? 왜 바꿔서 계산하게 낫냐면은 거듭제곱근은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익숙해 안 익숙해? 안 익숙하니까 좀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 근데 얘들아 이 지수법칙 봐봐. 지수법칙 지금 처음 배워? 언제부터 한 거야?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법칙이 그대로 온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너네들이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거지. 그렇지? 그래서 바꿔서 계산하는 거야. 너네 그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법칙 몇 학년 때 처음 배웠어? 그냥 너네들 기준 초등학교 때 배우나? 다 선행하니까 초등학교 때 배우나? 초등학교 때 한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익숙하겠어? 안 익숙하겠어? 익숙하니까 익숙한 대로 바꿔서 풀라는 거야. 그래야 쉬운 건 맞지?
자 이제 유리수 지수까지 했어. 이제 유리수 바로 다음으로 넓은 수의 범위가 뭐야? 실수지? 자 실수지수 정의합시다. 정의는 몰라도 되는데 선생님이 정의는 알려주긴 할게. 근데 실수지수 정의는 몰라도 돼요. 자, 그러니까 유리수는 정의했으니까 이제 지수에 유리수가 들어갈 때를 정의해야지.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의 3의 루트 2승 뭘로 할 건지 정의해야 돼. 알겠나요? 근데 얘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얘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얘기는 해줄게. 루트 2가 어떻게 나오는 거 알아? 1.4 1, 4 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알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하나씩 쪼개서 계산하는 거야. 3의 1승 그 다음에 3의 1.4승 3의 1.41승 3의 1.414승 이런 것들 계산해보는 거야. 3의 1승 당연히 3일 거야. 그래서 3의 1.4승 3의 1.4승 3의 1.414승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있어? 그치. 그러니까 1.4, 1.4, 1.414 이거 무슨 수야? 수에 주니까 유리수잖아. 근데 우리가 바로 방금 유리수 지수 정했어 안 했어? 정했으니까 이제 우리 이런 값들은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산할 수 있지. 계산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뭐 4.65554 4.7097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알겠나요? 쭉 계산하면 무슨 사실이 알려졌냐면은 이 값들이 어떤 일정한 값에 무한히 가까워진다는 게 알려져 있거든. 그 값을 뭐라고 하기로 정의한다? 3의 루트 2승이라고 하기로 정의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아무튼 간에 정의는 몰라. 그 지수가 그 무리수일 때 정의는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다행히 얘도 지속칙이 그대로 성립한다 안 한다? 그대로 성립해요. 그리고 지수가 실수일 때 밑에 조건도 그냥 그대로 만족돼요. 그러니까 더 제한되는 거거든요. 알겠나요? 예, 이거만 알면 돼. 지수가 실수일 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너네들이 혹시 그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있나?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이 아니면 뭐가 더 궁금해지지 않아? 아니 뭐가 안 궁금해? 아 그래? 아니 지수가 자연수일 때 한 다음에 정수로 확장했고 정수 다음에 유리수로 확장했고 그 다음에 유리 다음에 실수로 확장했잖아.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뭐야? 그래 지수에 허수로 갈 때는 어떻게 정의할까를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잖아. 아닌가? 근데 지수에 허수로 갈 때도 정의는 해요. 근데 그건 당연히 이제 고등수학도 안 배우고 언제 배운다? 대학교 때 가가지고 수학을 전공하면 배워요. 알겠지? 궁금하면 전공해. 자 근데 이것만 알면 안 되고 선생님이 이제 좀 정리 좀 해줄게. 이것만 알면 안 돼요. 그래서 뭐도 알아야 되냐면 제목은 지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지수에 따른 밑에 조건. 지수법칙 성립하기 위한 지수에 따른 밑에 조건을 정리해가지고 알고 있어요. 다 얘기한 거야. 다시 처음부터 지수에 자연수가 들어갈 때는 밑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제한이 있어 없어? 없었지? 그렇지? 실수 전체 모든 실수. 자 그 다음에 지수에 이제 정수가 들어갈 때는 밑에 들어갈 수 있는 수에 제한이 생기지. 뭐만 못 들어간다? 0만 못 들어간다고. 0이 아닌 모든 실수.
자, 그 다음에 지수에 이제 유리수가 들어갈 때는 밑에 뭐가 들어가야? 뭐밖에 못 들어간다? 양수가 들어가야 뭐가 성립한다고? 지수법칙이 성립한다고. 그치? 지수가 실수일 때는 더 제한되는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지?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그 기본 문제 봐봐. 기본 문제 3번에 바로 3번 자, 빼기 3의 4승의 4분의 3승 이렇게 계산하래. 근데 얘를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자,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 아까 승에 쓰는 지수끼리 곱이었지. 그래서 4 곱하기 4분의 3 얼마야? 3이지. 얘 얼마야? 마이너스 27이지.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러니까 맞는 답은 뭐냐면은 여기 지금 괄호 있으니까 아닌 것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의 짝수 쓰는 부호가 뭐야? 양수지. 그럼 빼기 3의 4승은 3의 4승이랑 똑같지. 그럼 얘의 4분의 3승은 승에 쓰는 지수끼리 곱이니까 3의 3승 해가지고 얼마인가? 27인 거야. 이게 맞는다는 거야. 맞아? 근데 이렇게만 알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 이렇게만 알면? 이렇게만 알면 무슨 문제가 생겨? 얘가 그럼 왜 틀렸는지를 모르게 되잖아. 그치? 얘가 왜 틀렸는지 모르면은 너희들이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또 실수할 확률이 높겠지. 왜 틀렸는지 알아야 이렇게 안 갈 거 아니야. 얘가 왜 안 돼? 얘가 왜 틀린 풀이에요? 얘가 맞으니까 틀리다 이거 말고 그냥 이거 자체로 틀린 이유. 얘기할 수 있나? 아는 것 같긴 한데 아니야? 자 4분의 3은 무슨 수야? 유리수지. 맞아? 승에 쓰는 지수끼리 곱이다. 뭐야? 지수 법칙 쓴 거죠. 근데 우리가 지수에 유리수가 들어갈 때는 지수 법칙이 잘 성립하려면 밑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양수가 들어가 있다고. 그렇지? 근데 지금 밑에 뭐가 뭐야? 음수니까 지수 법칙을 적용하면은 어떻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라고. 맞지? 근데 우리가 얘는 위치 뭐야? 부호가? 양수니까 지속치를 그대로 대입할 수가 있어서 이게 맞는 답이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얘도 정리해가지고 이제 알아듣는 게 좋아. 됐지? 자, 그러면은 보기 문제 잠깐만 풀고 쉬는 시간 줄게. 너네 계산을 잘 할 줄 알아야 돼. 제 선생님 하는 거 보세요. 위치 같은 수의 곱은 지수끼리 덧셈이에요. 위치 같은 수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뺄셈이에요. 루트 10이 뭐인 거 알아? 루트 27은? 지수 얼마야? 0이지. 0승은 항상 얼마다? 여기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루트 2에 루트 2승에 루트 2승. 이것도 이제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승의 승은 지수끼리 5. 루트 2 곱하기 루트 2 얼마야? 2지? 그럼 루트 2의 제곱이죠? 루트 2의 제곱 얼마인 거 알아? 2인 거 알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맞나? 이 얘기 하나 하고 잠깐 쉬는 시간 줄게. 근데 좀 또 의문이 드는 게 있나 혹시? 그러니까 너네들이 보통 수학 배우면 많이 하는 질문. 이걸 왜 배우나?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 아닌가?
그치? 야, 그럼 너네들 왜 지수를 왜 실수까지 확장시키는 것 같아? 사실 실생활에서 쓸 일은 거의 없잖아. 그치? 그럼 지수를 왜 굳이 실수로 확장시키는 걸까? 배울 게 없어서?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배우겠지. 그치?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 4단원 제목 봐봐. 4단원 제목. 그치? 결국에는 뭘 배워야 돼? 지수 함수를 배워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함수를 정의하려면 뭐가 필요해? 일단 맨 처음에 정의역이랑 공역 필요한 거 알죠? 다 그 공수 이 함수한테 배우는 거야. 함수를 정의하려면 정의역이랑 공역이 필요한데 얘들아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게 좋아? 아니면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좋아? 실수 전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좋지. 왜냐면 그래야 그만큼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뭘 하려고? 지수 함수를 배우려고. 그러니까 지수 함수의 정의역을 뭘로 확장시키려고? 지수 함수의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확장시키려고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시키는 거야, 정의. 알겠나요? 다시 따라 연습할게. 얘들 나가도 되는데 11시까지는 들어오면 되죠. 11시까지. 네.